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9일이네요. 2021년 12월 19일. 어제 눈이 왔고요. 오늘 길이 좀 미끄럽네요. 자, 지금 3차원 가공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황삭 가공 경로에서 최적 황삭, 포켓, 투영, 평형, 수직,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의 비슷해요. 황삭이라고 하면은 이제 깊이 가공하는 형태로 Z축으로 일정하게 나눠가면서 이제 제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포켓 가공하고 좀 비슷한 기능 같은데 다중 곡면 포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중 곡면 포켓은 이 전에 했던 우리 포켓 가공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 포켓 가공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죠. 이렇게 뭐 일정한 오버랩이라든지 나선형, 뭐 고속, 투루 뭐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다중곡면 포켓은 왕복하고 한 방향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곡면 포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델링을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스 영상에 비슷하죠. 그리고 재료 설정은 전체 솔리드로 했고요. 윗 상단은 한 이 정도 더 주는 걸로 해서 재료 설정을 하겠습니다. 정면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소재 설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한번 우리 포켓 가공 예전에 했던 거 포켓 가공 해볼까요? 포켓 가공에서 대상 도형을 그냥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더블 클릭을 3번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전체 솔리드가 다 선택되게 하고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중심 영역, 이게 포켓 가공 형태는 이제 중심 영역이 있어야 돼요. 경로를 생성하는 영역이. 그래서 공구 중심 영역을 클릭을 해서 솔리드의 루프 닫힌 형태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 가공 여유는 0.5 정도 남겨놓고 하겠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0.1 그리고 간격은 한 5 정도 주겠습니다. 너무 촘촘해서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 외측에서 진입을 허용하겠다 체크를 하고요. 깊이 제한에서는 일단 00으로 하겠습니다. 00의 평면 구간을 인식하겠다 체크하시고, 포켓 가공 형태는 일정한 오버랩 왕복 형태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중곡면 포켓에서 왕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름 비율은 50%, 나머지는 뭐 됐고, 그 다음에 정삭이 1만큼 정삭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 두고요. 외곽은 돌아갈 때는 정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끄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부 포켓 안에 너무 많은 양의 가공할 재료가 있어서 영역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뭔 말이야? 정삭에 대한 내용 같아요. 외곽에 내가 정삭을 하지 않겠다라고 체크한 통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번 보기 해서 정면 보기 한 다음에, 자, 위 상단을 다 제거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내려와서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고 있죠. 맨 위에 경로가 되겠네요. 등각 보기 해보면 위에는 한번 제거하고 시작을 합니다. 위에 소재가 2mm만큼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걷어내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깊이가 여기 이렇게 해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왕복 형태로. 자, 이런 방법이 이제 포켓 가공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중곡면 기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중곡면 체크한 다음에 역시 이것도 선택하는데 방금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선택했던 거를 다시 선택할 때는
여기 최종 선택이라고 한 걸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겠고요. 선택 완료하겠습니다. 공구 중심 영역도 최종 선택한 거, 최종 선택 여기 있죠. 눌러서 그대로 선택하도록 하고요. 공구도 그대로 가고 여유값 0.5로 하고 매츠 뭐 조건도 비슷해요. 그 다음 황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0.1 공차, 최대 간격은 아까 5로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공구 중심 영역 외측에서 진입 허용하겠다. 깊이 제한은 0.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평면 구간 자동 인식하겠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포켓 가공 조건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아까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얘를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왕복 한 방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왕복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름 비율은 50%, 그 다음에 각도는 0도, 정사각 실행하겠다. 정사각 실행하겠다는데 정사각에 간격을 주는 건 없네요.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 윤곽, 정사각 실행. 중심 영역에서 윤곽, 정사각 실행할 필요 없으니까 끄겠습니다. 진입복귀라고 하는 게 있네요. 진입복귀에서 원호, 이건 정사할 때 진입복귀 주는 거죠. 근데 황사기이기 때문에 굳이 진입복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저거는 없었나? 일단 여기 끄고요. 컴퓨터 고정 쓰는 거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것하고 얘하고 다른가? 한번 볼까요? 방금 생성한 거는 공면, 다중공면 포켓 가공이고요. 얘가 일반 포켓 가공이에요. 자, 얼핏 봤을 때 비슷해요. 지금 이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도 정삭에서 진입복귀 있죠. 진입복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정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얇은 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황삭하고 나서 나눠서 정삭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얇은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슷한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뭐 공면 황사 포켓에서 했던 기능하고 같죠. 여기서도 딱히 설명이 없어요. 그거 같다라고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다중공면 포켓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7번 영역 황삭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영역 황삭. 영역이라 7번 가로 닫고 영역 황삭 가공. 자, 저장 해놓고, 자, 영역 황삭 가공 경로는 영역 가공 방법에 따라 영역 밀뿐만 아니라 코어 밀도 가능하다. 닫혀있는 또는 뭐 외부에서 진입이나 내부에서 진입 다 된다는 얘기죠. 헬릭스 형태로 진입 복귀하기 때문에 공구의 부하 및 마모를 최소화시켜주며 시스템이 가공 대상 공면에 프로파일 커브를 계산하여 Z축 기준으로 깊이 가공하는 형태다. 자, 여기서 이제 Z축 기준으로 깊이 가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Z축, 쭉 Z축이 일정하게 내려가면서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황삭 가공 깊이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푹 들어가 버리면 위험하잖아요. 절삭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으로 절삭을 하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지금 스텝 다운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스텝 다운과 최대 윤곽 스텝 간격, 뭐 측면 간격,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코너에 라운드 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 유지하는 그 값, 그 다음에 스텝 간격, 스텝 간격이 두 군데 있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작업을 할 때, 지금 얘네들은 이제 포켓 가공 형태를 사용을 해 본 거고요. 그냥 놔둬볼까요? 놔두고 여기다가 여기서 영역 황삭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좀 최신 기능 같아요. 그래서 가공 도형을 선택하는 창이 이렇게 뜨네요. 자, 선택을 눌러서 뭐 이거 두 개만 선택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초록 색깔로 되어 있고요. 회피를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체크 국면이에요. 예전에서는 이제 체크 국면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회피 도형이라는 명칭으로 된 거죠. 가공 경로 제어에서 중심 영역을 어떻게 할래? 중심 영역에서 선택한 대상 면의 외곽, 실루엣 바운더를 체크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뭐, 체인을 다시 선택해도 되겠죠? 자, 이번엔 이걸로 해볼까요? 실루엣 바운더, 실루엣이 윤곽이에요. 윤곽 바운더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밖에서 내부로 진입하겠다. 그 다음에 공구 위치는 중심으로 하겠다. 그 다음 무시할 폭의 크기는 주지 않고, 근접 시작점 커브도 연모됐고, 자, 공구는 C평으로 하겠다. 그대로 가고,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이제 하향, 상향 되어 있는데 왕복 형태로 하죠. 아니다. 하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날 끝은 팁 형태고, 절삭 순서 최적화 체크되어 있고, 스텝 방법은 스텝 깊이로 내려가는 건데, 뭐 얘도 한 5 정도 줘보죠. 그 다음에 절삭 추가라고 하는 게 있네요. 추가가 있으면은 깊이 가공할 때 일반 포켓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기능 같긴 합니다. 일단은 끄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공구 절삭 유지 범위는 이제 공구 지름의 50% 유지하겠다. 스택 간격은 45%를 최대로 줬네요. 그래서 최소 2.4에서부터 4.5까지 주겠다. 트로이코달은 이제 뭐 기본값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자, 이건 진입할 때 어떻게 할래? 외측에서 진입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측에서 진입할 때는 헬리컬로 진입하겠다. 헬리컬로 진입할 때는 한 4.5 정도 주겠습니다. 파이가 5파이니까, 아니 10파이니까 4.5 정도의 헬릭스 반경을 주겠다라고 하고요. Z 높이, 이게 이제 램프가 시작되는 높이죠. 그 다음 진입 각도는 램프로 내려갈 때 그 각 경사 각도. 프로파일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스텝 샬로우가 되어 있는데, 스텝 샬로우는, 그냥 주지 않겠습니다.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안전 높이는 50이다 되어 있는데, 50이다. 뭐, 한 100 정도 주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됐는데, 트로이코달을 적용을 해서 지금 경로가 생성이 됐네요. 트로이코달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진입할 때도 원호 형태가 지금 수직으로 원호 형태가 됐고, 또 직선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뷰에서 선의 형태가 진입, 급속, 절삭, 이송, 복귀가 있나?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선의 굵기를 제가 두껍게 한 것 같아요. 진입할 때 진입 동작에서 선의 굵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귀 동작이구나. 자, 복귀 동작도 선의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해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꿀게요. 복귀 동작, 선의 굵기를 일단은 비슷하게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한 스탯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경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 두 번째. 경로가 안 보이네. 여기 위에 좀 보이고 있구나. 경로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경로가 부분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들어갈 때 좀 고속가공 기능이다 보니까 꺾이는 형태가 아니고, 또 절삭도 외곽에서부터 들어오는 형태로 절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좀 속도를 낮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점 데이터라서 속도가 빠르게 안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는 점 데이터라는 용어를 썼는데, 급속이 안 보이네?
음? 음, 경로가 계속 멈추고 있네요. 와, 경로가 근데 뜨는 것이 너무 많네. 자, 얘랑 모의강으로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안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자, 공작물 모델 잠깐 끄고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가공 경로 보이게 하고 플레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로가 이게 왜 이렇게 생성이 될지 키보드 S를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건데 내려갈 때도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원호 형태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헬리콜로 들어가면서 돌면서 가고 있는데 이 부위를 가면서 굳이 이렇게 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다시 뒤로 백한 다음에 다시 한번 키보드 S를 눌러서 이제 진입하는 구간이죠. 일단 민나를 먹지 않게 진입을 했고 수직 원호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공구를 약간 반투명으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먹어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100%가 먹었네. 홀더 부분을 꺼보면 샹크도 끄고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무리가 많이 가니까 50%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바퀴 돌았네요. 돌고 나서 다시 돌면서 그러니까 절상량을 우리가 50%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그 돌면서 측면 50% 양을 유지를 했네요. 자, 그 다음 경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가는지. 자, 여기에서 또 시작을 하네요. 시작을 하는데 수직 원으로 들어갔다가 또 먹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어떻게 했나? 여기도 돌았네요. 돌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니까 지금 동그라미가 많아졌구나.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쭉 갔네요. 어디는 돌고 어디는 쭉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여기서도 여기서 그냥 갔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서 또 돌고 가네요. 자, 이건 이제 2D에서의 영역 밀 기능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가는데 원호 형태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자, 이 원호 형태는 어디에서 제어를 할까 볼까요? 밖에서 또 진입하는 거고 포켓 가공 됐고 공구 됐고 여기서 절삭 스텝 다운은 5를 줬고 지름 비율이고 간격이죠 이거는. 그다음 코너 라운드는 일단 체크는 안 해놓은 상태고 뭐 딱히 나머지 줄 부분은 없는데 이게 트로이코달에서 처음에 스택 간격 조절해서 최대 스택 간격의 10% 트로이코달을 한다. 최대 스택 간격이 지금 한 45%죠. 한 4.5가 최대인데 최대값에서 10%다. 그러면 4.5에서 스택 간격을 조절한다. 초기 루프 반경은 30으로 한다. 30%니까 3이겠죠. 3.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도 루프 반경은 50%. 공구 지름의 30%. 초기 루프. 제시도 루프는 50%. 초기 루프에 50%니까 3에다가 50%니까 1.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루프는 이제 공구 지름의 3% 최소 루프. 얘는 3%네요. 얘는 30%고 가장 작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 이송 속도 조절은 이제 좀 낮추겠다 뭐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미절삭된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남았고 자 그럼 여기서 공작물을 보게 하고
미저스타트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미저스타트된 부분이 위에 부분 엄청 많네요. 제가 지금 Z 절임량을 5로 줬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5보다 작게, 최대가 5니까 5보다 작게 해서 지금 깊이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미자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좀 보완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뒤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 들어가서 한번 보죠. 절삭 파라메서 해서 절삭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 자, 추가인데 이거는 스텝 최소 스텝 다운이고 최대 윤곽 스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윤곽 스텝은 평면에서 봤을 때 간격입니다. 평면에서 봤을 때 간격. 얘가 왜 있냐면 평면 보기 했을 때 나름 이제 경로를 보면 여기 간격이 있죠. 이 간격. 이게 이제 윤곽 간격이에요. 그죠? 얘는 간격이 촘촘하죠. 왜냐면 수직 구간을 작업했기 때문에 경로와 경로 사이의 간격이 촘촘하죠. 하지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간격은 일정해요. 일정한데 이제 여기에서 쭉 올라올 때하고 여기서 쭉 올라올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간격이 여기 넓어지고 여기 좁아지죠. 예. 지금은 수직으로 일정한 간격 어느 정도 비율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측벽 구간은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완만한 영역에서는 간격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등고선 가공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완만한 영역에서 미절삭된 부위가 많더라라는 거죠. 얘를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여서 자, 그러면 이 부위에다가 경로를 좀 추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로를 추가해 주는데 그러면 추가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간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Z축 방향에서의 경로를 추가하겠다. 깊이를 추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깊이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깊이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건데, 얘를 한 0.1까지 스텝을 주고 0.1을 주는데 최대 윤곽은 한 5 정도 범위 내에서 경로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를 한번 다시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요 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이 경로가 없어요. 왜냐면 깊이로 이 간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거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간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의 경로를 추가해 줬죠. 이렇게. 자, 약간 돌려볼까요? 자, 이 형태하고 이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자, 얘는 없어요. 근데 얘는 완만한 경로를 생성을 했죠. 자, 생성을 했는데 이때 최초의 경로가 여기 깊이에서 경로가 생성이 됐네요. 자, 이 깊이에 지금 Z값을 보니까 Z가 30.2가 나왔어요. Z가 30.2인데 30.2는 30.2에서 경로를 생성했는데 여기를 안 들어간 이유는 가공 여유가 0.5잖아요. 0.5이기 때문에 30.5를 기준으로 해서 30.5보다 지금 낮게 경로가 생성이 된 거예요. 30.5하고 30.2 30.5, 30.2 이게 얼마 정도 재료 상단에서 지금 낮춰서 경로가 생성이 됐고, 여기 포인트를 작업을 하려면은 이게 30.5가 있는 위치, 그러니까 30.4 정도에서 경로가 생성하면 여기 약간의 경로를 생성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 너무 촘촘하게 여기를 하려면은 경로를 생성하려면 아주 촘촘하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30.2니까 23이니까 한 0.27 정도의 0.25 정도 25 정도의 그 차이값으로 경로가 생성이 된 거예요. 위에 부분이. 자,
자, 그 다음 깊이를 한번 볼까요? 정면 보기에서. 자, 여기가 그 다음 깊이거든요. 자, 이 깊이가 되겠죠. 자, 이 깊이에서의 보니까 이 깊이 값은 지금 28점 얼마예요. 그래서 아까 32점 얼마였는데 28 얼마, 간격은 한 4.5 정도 깊이 가공 형태로 지금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높이 차이가 높이 차이가 그게 아닌가? 자, 지금 이게 28.45니까 5 정도 됐다라고 치고, 자, 아까 처음에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처음에 했을 때 간격. 자, 여기는 30.23이에요. 자, 그러면 30.23 마이너스 28.5를 빼면 한 7, 8 정도 되고 9, 1.8 정도 되네요. 여기 간격은 1.8 정도 됐어요. 1.8. 자, 1.8이라고 하는 값이, 자, 이건 측면이고, 그 다음에 스텝 다운이 원래는 5를 주는데 추가하겠다. 완만한 영역에서의 미적사된 부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하겠다라고 했고, 최소의 스텝 다운 0.1이기 때문에 0.1보다 크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완만한 영역이라고 해서 계속 경로를 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한다는 얘기는, 이제 추가한다는 얘기는 완만한 영역에서의 높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그 깊이 차이를 최소 0.1로 하겠다 했는데, 여기를 0.05로 해볼까요? 더 촘촘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완만한 영역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0.5 간격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평면에서 봤을 때는 최대 5 정도, 전혀 넓히진 않겠다. 뭐 그런 이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일단은 아까보다는 좀 여기가 좀 줄어드는 개념이 될 거예요. 위에 부분이. 우리가 등고선 가공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등고선은 아닌데 포켓 가공인데 등고선하고 포켓을 같이 짬뽕해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가? 그러네요. 그래서 일반 포켓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일반 포켓에서는 없을 텐데. 자, 일반 포켓에 들어가 볼까요? 자, 일반 포켓에 대해서는 지금 완만한 영역에 대해서 경로를 추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얘네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경로를 생성을 하는 거고, 이게 완만하다고 그래서 여기다 경로를 추가해 주거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자, 이 기능은 등고선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없을 텐데, 얘도 일반 포켓이잖아요. 얘도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죠? 완만하게 경로 추가하는 거. 근데 얘는 있어요. 그래서 이랬던 것을 로 인해서 이 계단 모양이 컸었는데, 그거를 예를 해서 계단 모양을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이랬던 것을 두 번째 걸로 가공해 보면, 자, 위에 단에서 경로가 좀 촘촘하기 때문에 계단 모양이 좀 뭐라고 일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생성이 됐죠. 여기도 그렇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 아까보다는 좀 더 미적사된 부분이 완만한 영역에서 제거가 됐다. 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모의가공에서 비교하기가 좀 그런가? 그러면 얘를 하고 나서, 얘가 아니고 얘인가요? 얘죠. 얘는 그냥 작업한 거죠. 여기 절삭 추가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료 모델을 하나 만들고, 고속 가공 영역 이걸로 해서 하나 만들고, 자, 이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다가도 공장을 모델 하나를 만드는데, 얘도 이걸로 하고, 색깔은 빨간 색깔로 해볼까? 그 다음에 경로는 이걸로 하겠다 체크해서, 자, 지금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비교하는데, 여기 평면에서 섹션을 정면으로 섹션 보겠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 되나?
섹션을 정면, 우측면, 얘는 안 보이네. 정면을 하겠다. 뷰에서 섹션 보겠다. 되는구나. 섹션 보겠다. 체크를 하고요. 자, 경로에서 한번 보죠. 자, 정면 보기 해보면, 자, 이것하고 이거. 얘는 그 완만한 영역에다 추가하지 않은 거고요. 같이 볼까? 같이 보면 되겠네. 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된 거죠. 여기도 약간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일정한데 여기 이제 완만하게 넘어올 때 아까 0.05를 줬던 것은 여기다 경로를 추가했을 때 기존에 없었던 데 추가했다 할 때는 이 어느 정도 수직 방향으로 간격이 있겠죠. 여기다 경로를 추가할 때 그 간격을 최소 0.5까지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평면에서 봤을 때 그 간격은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간격이 그 딱히 제한이 없이 그냥 깊이 기준으로 해서 경로가 생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경로가 생성이 안 된 이유는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경로가 추가가 안 됐던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높이 차이는 없지만 거리값이 멀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여기까지 간격을 아까 5 정도로 줬었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경로를 좀 추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게 9, 5 간격을 5로 했다. 여기다가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나 봐요. 거의 완만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로가 이제 추가가 안 됐던 것 같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중삭을 이제 하더라도 이런 형태가 조금 더 그 미적사된 부분을 줄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이 뭐 이 부분 같아요. 그죠? 스텝 다운은 맞고, 절삭 추가. 경사가 완만한 구간을 절삭할 때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Z축 방향 절삭 간격을 추가하는 기능이다. Z축 방향 아까 0.05까지 줬었죠. 간격을. 최소 스텝 다운은 절삭 추가 시 활성화되며 Z축 절삭 간격을 설정한 후 형상의 완만한 영역을 절삭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산출된 Z축 절삭 간격의 최소 간격을 지정한다. 최대 윤곽 스텝 간격은 절삭 추가 선택 시 활성화되며 스텝 간격으로 설정한 값과 최소 스텝 간격 값으로 설정된 값을 기준으로 아래 그림처럼 단면을 보았을 때 설정된 두 값의 평균 거리값을 지정한다. 평균 거리값. 자, 여기서 이제 최소 스텝 간격, 이게 이제 위로 어떤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한 100분의 5 정도 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 최대 윤곽 간격은 이제 완만한 영역, 평면에서 봤을 때 간격이죠.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간격, 최대 윤곽 간격. 최대가 이거니까 더 이상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코너 라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너 라운딩은 지금 여기서 섹션을 일단 끄겠습니다. 평면에서 섹션 끄고, 자, 경로에서 보면은 자, 평면 보기 했을 때 지금은 각진 부위가 없어서 뭐 라운드 부분을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경로를 안 보이게 해서 평면 보기 해서 여기다가 각진 부위를 만들어 볼까요? 솔리드에서 자, 이런 모양을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분리형 기능에서 여기에다가 얘를 추가를 하겠다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5번 다시 생성해 볼까요? 자, 5번을 이제 재생성을 했는데, 재생성을 하게 되면 경로가 생성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많네. 모서리 부위를 봐야 되는데 경로가 제대로 보이질 않지.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 이거는 대상 공유는 선택이 안 됐구나. 자, 도형에서 지금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이 추가가 안 돼 있죠. 추가가 안 돼 있어서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각진 부위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각진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의 위치가 공구가 지금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인데, 그 모서리 부위, 이 모서리 부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작업하는데, 툴패스가 여기는 지금 경로와 경로가 상당히 지금 다 분리가 돼 있어서 분리된 경로로 보여지니까 여기면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처럼 여기가 각져 있죠. 갔다가 모서리 부위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이 각진 형태를 좀 안 생기게 하는 기능이 이제 고속가공 기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코너 라운딩이라고 하는 부분에 최대가 0.5고 프로파일 공차, 그 다음에 옵셋 공차가 있는데, 일단 0.5다 라고 하면은 모서리에다가 0.5로 R을 생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재생성을 했을 때 한번 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R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아까 이렇게 각져 있는데 지금 R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프로파일 공차며 옵셋 공차 뭐 이게 되어 있는데, 그냥 R 값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다음 공구 유지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구 유지 범위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공구 유지 범위가 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구 지름의 500%, 5배 정도보다 작은 영역은 공구를 유지하겠다, 떴다 냈다를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 가공 경로 종료 위치에서 다음 가공 경로 시작 위치의 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거리 공구 지름 비율에 지금 500% 되어 있으니까 5배죠. 5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구 볶기를 하지 않고, 즉 이송 높이까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절삭 이송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자, XY 스택 간격은 뭐 측면 간격이에요. 간격이고, 자, 트롤카달 모션 했을 때 이제 또 아까 나선 비슷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절삭한 형태. 그 다음에 경로 간 이동에서는 들어갈 때 헬리컬을 적용할 건지 뭐 프로파일 형태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설명들은 이것도 전에 설명했던 내용 같고요. 이것도 이제 헬릭스 또는 프로파일 형태, 스텝 샬로우도 깊이 제한을 두는 거죠. 여기도 깊이 제한을 두면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한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0까지 작업하겠다는데, 여기다 Z를 입력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를 최대로 했기 때문에 코너 부위의 어떤 이런 작업은 육안으로 확실하게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깊이 제한을 뒀고 이 부위에다가 R을 준 걸 볼 수가 있죠. 링크 파라메타는 이제 안전 높이를 줬었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호를 진입하는 거. 수평 호 진입이 10이나 돼 있네. 얘를 한 2 정도만 주겠습니다. 1 정도 주죠. 1, 1, 1, 1 이렇게 R값 들어가는 값이죠.
약간 확장하는 거, 이제 직선 구간이고, 이제 확장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트림에서 모서리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그 트림 처리를 해서, 경로를 조금, 각진 부분을 좀 줄이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 최대 안전 높이까지 떴는데, 최소 거리로 체크해 볼까요? 최소 거리, 공작물에 대해서 4 정도의 여유값을 주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 수정을 해 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는 이속 높이까지 다 떴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지우고, 자,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이거를 수직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죠. 자, 전체 수직으로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얘는 최소, 그러니까 뜨지 않게 했죠. 그리고 공작물에서 4mm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작업을 했다. 뭐, 이 방법을 쓰든 저런 방법을 쓰든 안전한 형태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뒤로 복사해서 어떤 거냐면 얘가 최소 수직 복귀를 체크했을 때 얘는 어떻게 생성되냐 보죠. 자, 비교를 해보면 자, 얘는 이제 수직으로 복귀를 하는데 이것하고 얘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얘는 그 컬업, 컬다운, 뭐 원호 형태죠. 이거를 좀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건 사용하지 않고 각진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얘는 거리값만 유지하면서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값을 유지하고 얘는 R 기능까지 추가한 거고, R 기능을 추가한 거고, 얘는 각진 형태, 얘는 안전 높이까지 완전히 뜬 형태. 이런 형태로 작업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중공면 포켓 그리고 영역 황삭 가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보니까 바로 정삭 기능이 나오는 거 보니까 황삭 기능은 여기서 끝난 것 같네요. 그래서 황삭이라고 하는 개념, 일단 어떻게 제거하든지 간에 모델링 형상에 가깝게 근접하게 정삭 여유를 남겨놓고 일정하게 제거를 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이제 제거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큰 공구, 다음에는 작은 공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공작물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거공 형태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델링 영상에 일정하게 정삭 여유가 남겨져 있도록 작업을 하고 정삭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성이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